자, 지금 우리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간단하게 이제 예시로 달아봤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문제를 좀 나중에 드릴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장바구니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뭐 이런 장바구니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장바구니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장바구니가 그냥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우리가 동적 할당이라는 걸 모르던 시대에는 뭐예요? 이렇게 좀 큰 장바구니, 이런 큰 장바구니, 작은 장바구니. 그러니까 큰 장바구니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담을 수 있는 거고, 작은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게 담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쇼핑을 간다고 하면 뭐예요? 내가 쇼핑을 많이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 사전에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쇼핑을 많이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큰 장바구니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녀석 들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장바구니의 단점은 뭘까요? 막상 쇼핑을 하러 갔는데 물건을 우리가 많이 담아요. 근데 물건을 많이 담으면 당연히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낭패겠죠. 그렇죠? 근데 쇼핑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큰 장바구니를 들고 갔어요. 근데 물건을 적게 담아요. 그러면 물건을 조금밖에 담지 않으니까 굳이 이걸 큰 걸 가져갔을까? 왜 가져갔을까?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게 뭐라고요? 정적할당이라고. 정적할당. 사전 신고 증거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우리가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을 몇 개 담을지 개발자가 미리 정하는 건데,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건데, 자, 요거의 단점 뭘까요? 유연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장바구니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장바구니 어때요? 자, 얘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일단 쇼핑하기 전에 장바구니를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막상 쇼핑을 하러 간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견적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장을 많이 보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즉석에서 장바구니를 창조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고,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말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장바구니를 우리가 필요하겠다. 얼마큼? 내가 이만큼 필요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허공에다가 장바구니 소환하면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적 할당으로 만든 장바구니와 동적 할당으로 만든 이런 장바구니, 뭐가 더 편한 거예요? 당연히 동적 할당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자료 구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뭐다? 결정장애라는 걸 가지고 있다. 결정장애. 그러면 왜 결정장애를 도대체 가지고 있냐?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배열의 크기를 정하잖아요. 그죠? 배열의 크기라는 거는 누가 정해요? 배열의 크기 누가 정하죠? 개발자가 정하죠. 개발자. 그죠? 개발자가 배열의 크기를 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int 뭐 arr 해가지고 여기다 10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배열의 크기를 정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100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자, 100을 치는 개발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100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당을 했다 해가지고 개발자가 아이고 신나 그럴까요? 아니죠. 왜? 우리는 100을 딱 정했을지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100을 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100보다 엄청나게 적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누가 컴플레인은 걸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개발자가? 그러니까 자료 구조라는 거는 결국에 개발자가 이 결정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자료 구조예요. 자, 이런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옛날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인도 카스트 제도는 뭐예요? 한번 만들어지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그러면 동적 할당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 우리가 지금 동적 할당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적 할당이죠. 그죠? 동적 할당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동적 할당이라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무조건 좋다 했나요? 사실 동적 할당이 정적 할당보다 좋은 건 맞아요. 이해되시나요? 정적보단 좋다고요. 근데 정적보다 좋은 건 맞는데, 사실 얘도 뭐 해결되지 않는 단점이 있죠. 자,
마트가 있어요. 자, 이거 다 지워보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트를 딱 갔어요. 자, 마트를 갔는데, 자, 여기서 바로 물건을 할 수 있을까요? 동적 할당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마트를 딱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내가 많이 살 건지 적게 살 건지를 돌아다녀봐요. 이런 식으로. 돌아다녀보고, 여기도 돌아다녀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을 때, 봤더니 물건이 많이 필요하겠네? 하면 이만큼 할당 받는 거고, 이만큼 할당 받는 거고, 더 조금 필요하겠네 하면 요만한 거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느낌 딱 받아가지고 삘이 꽂혀가지고 점쟁이처럼 오늘은 이만큼 충분하겠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하면 되는 건데,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동적 할당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만들면 되는데 기회는 몇 번밖에 없을까요? 단 한 번이에요. 한 번 정해지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모리상에 딱 측정되고 딱 받아지면 어때요? 중간에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메모리 크기 변경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했죠. 그죠? 안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장바구니를 처음에는 요만한 거 만들다가 내가 돌아다니다가 필요하면 이만한 거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얘랑은 엄연히 다른 장바구니인 거죠. 다른 장바구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장바구니를 우리가 2개 만들기는 너무나도 귀찮죠. 그죠? 그러면 하나를 만들 때 아예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자, 근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의 판단을 유보시킨 거지, 언젠가는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판단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판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아예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죠? 고객한테 몇 명 입력 받을래요? 그죠? 몇 명 입력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본다라는 거죠. 물어본다는 거. 그죠? 근데 이것도 선택을 원래 개발자가 그동안 했었잖아요. 그죠? 개발자가 초이스를 했는데 이 선택을 누구한테 미룬 거예요? 그렇죠. 고객한테 미룬 거예요. 고객한테 너 이거 몇 명 입력할래? 그냥 그 선택을 내가 원래 개발자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한테 그걸 미뤘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도 선택을 하는 이런 상황을 좋아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선택하는 걸 좀 힘들어해. 그죠? 그러면 음식 먹으러 갔을 때 친구들이랑 여러 곳에 갔을 때 친구들이 선택하라 하면 뭐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왜 부담스러워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이 안 좋아하면 어떠지? 맛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의 메모리를 이렇게 잡았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이렇게 잡았으면 더 큰 걸 일단 만들어서 얘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옮겨 잡는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두 번째 장바구니에 한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를 상상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더 뭐 좋은 장바구니 그런 건 뭐 없겠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장 좋은 장바구니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그 누구도 선택을 뭐 한다? 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장바구니가 이렇게 있다고 그냥 해봅시다. 그러니까 마트 입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마트 입구. 자, 마트 입구가 있어요. 자, 마트 입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는 아주 요만해요. 이만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용감하게 이것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딱 집었어요. 물건을 집어가지고 그 물건을 어떻게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이 실제로 여기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줄이라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마트 돌아다니다가 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물건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 갑자기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이랑 뭐 한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얘랑 연결되고 또 얘가 뭐 생겨내면 얘가 연결되고 또 생겨나면 연결되고 또 생겨나면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보면 몇 개까지 이을 수 있을까요? 무한대로 이을 수가 있어요. 한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훨씬 더 좋은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배열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자, 그럼 배열이 있는데 배열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메모리가 딱 있으면 얘가 그 정해져 있는 메모리 안에서 얘를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더 엄청나게 많으면? 그러니까 면적이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곳에서 얘가 이런 넘치는 메모리를 쓰게 되면 옆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절하게 이 공간들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간들을 잘라가지고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가져다가 여기다 쓰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는데 근데 이제 공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는 몇 개를 하겠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아까도 말씀드린 뭐라고요? 무한히 연결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세 번째가 가장 좋은 거죠. 왜 좋은가요? 개발자든 사용자든 결국에는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식하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공간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녀석도 단점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뭐든지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점도 존재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카트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카트에는 뭐가 있어요? 칸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가 배열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뭐 0번째 공간, 1번째 공간, 뭐 2번째 공간, 3번째 공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배열이라면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죠?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공간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특정 공간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인터 변수라는 걸 가지고 여기 갔다가 또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하죠. 왜냐면 포인터 변수라는 건 어쨌든 주소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리킬 수 있고 얘도 가리킬 수 있고 얘도 가리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너비가 5m예요. 하나당 5m. 그러면 여러분들이 5m라고 하면 10m 위치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 녀석의 공간으로 찾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번째 공간 요 녀석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5, 10, 15m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만약에 이게 2000칸이래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특정 칸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108동을 가기 위해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순서대로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그 주소만 알면 해당 주소로 이동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포인터면서 배열로는 해당 주소만 알면 그 주소로 여러분들 접근해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런 식의 장바구니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얘는 어떨까요? 얘는 순서라는 게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실제로 있죠. 다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잡아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준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연결해줬다라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인 거예요. 링크드가 뭐예요? 연결시키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인 건데, 자, 그러면 원래 배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죠? 1등을 통해서 뭐 여기 이게 포인트 베스트 통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뭐 딴 데 갔다가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0번째에서 3번째 0번째에서 마지막 번째로 한 번에 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여기로 한 번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얘는 당연히 유연해요. 유연한 건 맞아요. 무한히 추가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뭐가 느리다? 접근 자체가 엄청나게 느려요. 완전히 느린 건 아니지만 얘를 사용하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는 적절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 이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연결 구조가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심화로 가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가 자,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자,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트리 형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트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검색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사과라고 검색하면 엄청나게 빨리빨리 나오죠. 그게 0.000 몇 초 만에 검색이 된다는 거는 그런 식의 자료 구조 때문에 초고색 검색에 대한 알고리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리 알고리즘이 시어너 트리라고 검색하면 트리 순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료 구조. 방금 말씀드린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정보 처리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처기 같은 경우는 요게 문제가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리 순회라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조금 기초 알고리즘이면서도 좀 어려운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자, 여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를 배우는 이유가 뭐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입력할 때, 사람 우리가 입력받을 때 너 몇 명 입력받을래? 그거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 보면 원래 여기다가 우리가 위에다가 너 몇 명 입력받을래?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다짜고짜 입력부터 받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0 입력할 때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말록을 통해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끊어서 받는 걸 지금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끊어서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끊어서 받게 되면 얘네들이 뭐예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를 잡는 걸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어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들 할 줄 안다? 그러면 자료 구조의 기본적인 것들은 기초, 말 그대로 기초는 다 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제 리뷰를 좀 해줄 거고 전체적인 리뷰를 다시 한번 할 거고 어차피 내일도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뷰를 하면서 코드를 다시 한번 이제 짜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링크드 리스트를 왜 우리가 해야 되고 링크드 리스트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좋은 점은 뭐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했죠. 선택적인 문제. 그거를 당연히 이제 선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보를 시킨 거지만 유보를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보다 느리다. 접근에서는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링크드 리스트가 필요한 이유고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를 왜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